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3회 현충일인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 뉴스들 그리고 또 국가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모니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이 모니터를 해서 발표하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가짜 뉴스 그리고 또 5.18 유공자의 특혜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고전적인 그 5.18 북한군 침투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의 아들이 지만원 씨라고 해서 이 북한군 침투설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네. 예, 이분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3일자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7.3 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지용 씨라는 분이 76세에 되신 어르신이에요. 네, 네, 네. 이분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광수가 한마디로 강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을 광수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광수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번대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뭐 그러면 600명 정도를 지금 주장해서 지만원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600명이 되는 그 광수를 지목할 때마다 계속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본인들이 글을 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일단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유공자 특혜설이 더 많이 퍼뜨려지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만원 씨 등 극우 보수 농객들이 애초에 그 5.18 침투설을 많이 주장했지만, 네. 이 주장을 가장 본격적으로 터뜨린 당사자, 그러니까 핵심 유포자는 사실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네. 이 두 방송사가 2014년 5.18에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 주장들을 아주 공식화하는 그런 보도들을 했습니다. 네. 당시 채널A는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은 북으로 돌아가고 군단 사령관도 됐다라고 말을 한 바 있고요. 정말 왜곡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버젓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해당 방송사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반문이나 검증도 없이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채널A와 TV조선에게 중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을 채널A와 TV조선의 홈페이지에서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 내려진 방송이 여전히 계속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과도 하고 문제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 그게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채널A 보도를 다시 한번 다른 분이 이제 또 올린 영상에 대해서 114만 2천 건의 조회수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TV조선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또 올렸는데 75만 4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 영상이 방송사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방송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네. 큰 방송사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을 언론에서 이용해서 보도됐다는 그런 또 신뢰감을 또 믿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여전히 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것 말고도 지만원 씨가 하는 뉴스타운이나 여러 가지 보수 매체들 그리고 SNS 등에서 유통되는 것을 다 합쳐보면요. 유튜브 영상만 봐도 벌써 북한군 침투설 조회수가 3만
306만여 회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군 침투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이 광수 73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지용 씨가 직접 자기가 그 이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북한군 침투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방법은 사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네.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그리고 명예훼손이니까 네. 이것은 삭제를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빠르게 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서 네. 한 분이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삭제하면 안 된다 하는 네. 그런 심의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통신심의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결정도 좀 명쾌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보도들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면 가짜뉴스를 접하시면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래도 부분이겠네요. 네, 중요한 일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 5.18 이 국가 유공자분들이 또 뭐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도 가짜 뉴스로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뭐 그 형제들이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짜 뉴스가.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5.18 유공자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저는 북한군 침투설보다 더 걱정스러운 그런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금수저다. 귀족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유공자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글들이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 뉴스와 미주중앙일보의 한 블로그 등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쫙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만 명의 자식들에게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승진시험에서 5%에서 10%의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의 자리를 5.18 유공자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될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것이 팩트인데 진실인데 네. 그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노감을 일으키는 그런 묘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10% 가산점 이것은 거짓입니다. 네.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봤더니요.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상대자 그리고 구역제 피해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이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5%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시에 10% 가산점 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입니다. 네.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기타 많은 유공자들이 똑같이 받는 그 가산점은 5%고 그리고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다시 또 5%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한 명에게만 5% 가산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싹쓸이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 상식적으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국가기관을 싹쓸이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현재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고작 3,627분 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나이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나이는 또 사실 아니시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용시험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네. 법제처의 규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좀 폄훼하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예.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6.25 유공자들과 비교를 해서 6.25 전투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이 5.18 유공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 사실이 없는 6.25 참전 유공자와 정확하게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지정이 되는 네. 5.18 민주 유공자를 단순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네. 실제로 5.18 유공자와 만약에 6.25 참전 유공자가 같이 피해 사실이 있었다 하면은요,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것이 네. 사실입니다. 예. 자, 핵심은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제는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조작된 그런 뉴스들인데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아까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우리들 스스로 좀 가져야 될 생각과 이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읽고 보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그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계속 조작해서 올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일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단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가짜뉴스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듣게 되시면은 저희는 서울 번호인데 02-391-0181이에요. 그래서 네. 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짜 뉴스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네.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네.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몇 번이라고요? 02-392-0181입니다. 네, 예. 0181. 네네. 네. 여러분들이 안 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속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